예, 시청자 여러분은 매일, 죄송합니다. 매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몇십만 원이 통장에 꽂힌다라면은 어떻게 그 돈을 쓰시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도 있으실지 모르니까 어쨌든 흥청망청 쓰실 것 같나요? 아니면은 뭔가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하실 것 같나요? 지금 최근에 기본소득이라는 이 단어가 세계 각국을 지금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작년에는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의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지금 미국 대선에서는 앤드류 양이라는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그냥 주겠다라는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지금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본소득 당장 내일부터라도 당장 전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노인부터 갓난아기까지 모두에게 30만 원씩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얼마나 가능한 얘기인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지 검증하기 위해서 그 주장을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거 주장이 아니고요. 예.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인가요? 그 앤드류 양도 자기 매스 한다고 그래서 MATH라고 그래서 메이크 예. 아메리카 띵크 하더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그냥 계산하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원재 대표님이 좀 정책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하시지는 않으시니까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한겨레 신문, 한겨레 기자로 들어가서 경제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갑자기 미국의 MIT에 MBA 과정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에서 MBA를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 굉장히 좀 신기해요. 한겨레에서 삼성에 갔어? 이런 것도 신기하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있다가 또 한겨레로 돌아왔어요. 친정으로. 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을 또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희망제작소로 갔어요. 희망제작소에서 부소장을 하다가 또 소장을 하시고, 희망제작소 전에 있던 소장이 지금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예전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희망제작소 소장을 하다가 갑자기 싱크탱크 여시제라는 곳에서 기획이사로 또 들어가셨어요. 여시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 텐데 이광재 전 의원이 주축이 부원장으로 있고, 사실상 원장입니다. 지금 원장이 되셨죠. 이제 원장이 됐는데, 그래서 이광재가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좌이정 우광재라고 불렸죠. 그래서 왼쪽에는 안희정,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두 분인데, 어쨌든 이광재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좀 형을 살았고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그분이 좀 이렇게 여시제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에 나아갈 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거기 그래서 들어가셔서 여시제 잘 있나 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랩 2050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거기 대표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계세요. 네. 이 얘기만 쭉 들어도 이분 범상치 않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많으세요?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이 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기본소득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군요. 사실 갑자기가 아니고요. 다 계속해서 경제사회정책 언저리를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저는 일관되게 이 정책 연구를 해서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잘 소통하자, 이런 싱크탱크 활동. 자,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니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 클립으로 또 이걸 보면서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까 1도 모른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죠. 기본소득이란 게 뭔가요, 도대체? 조건 없이 현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 맞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씀도 잘 안 나오셨잖아요. 월 일정 액수가 내 통장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쓰겠냐고 그러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조건 없다는 거. 조건이 없다. 어디에 써야 된다. 그렇죠. 게. 이거 받으시면 어디 가셔서 유흥비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없고. 네, 그렇죠. 취직하셔야 하는데 쓰셔야 돼요. 학원 다니셔야 돼요.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다. 네. 모두 다 주는 거예요. 가난하면 한 분 먼저 드립니다. 이 자산, 집 있고 차 있으면 안 드립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두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개인한테 줍니다. 개인한테. 그러니까 한 가족이 가난해요. 그래서 그 가구주한테 드립니다. 이거 아니고 대부분 복지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 자녀, 어르신 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 통장에 넣어주는 건가요? 아동수당 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아, 아동수당. 네, 아동수당 이미 부모 양육자한테 지급이 양육자한테 되죠. 주고 이 18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렇죠. 그 사람한테 주고.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내 통장에 뭐 얼마가 되겠다, 뭐 30만 원이라고 이랬다면 치면은 30만 원이 꽂히면 일단 술을 한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회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이 돈은? 그렇게 써도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상관없죠. 조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예. 술보다는 예. 아무래도 이제 책을 사거나 아니면 예, 창업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좀 워낙 개념 없이 막 쓰는 사람입니다. 저 치맥 좋아해서 치킨에 맥주에서 같이 우리 제작진하고 회식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그 알겠습니다. 치킨 대신 소고기 드셔도 돼요. 30만 그런가요? 원 들어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그럼 돈은 어디서 마련해? 자,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좋아, 뭐 다 주는 건 좋은데 그냥 단순 계산하면은 30만 원씩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2021년 딱 2년 뒤 예.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인구 5,200만 명 정도 예. 계산을 하고 187조 원. 187조 원이요? 연간. 자, 대한민국의 예산이 한 해 예산이 지금 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좀 매년 늘으니까 슈퍼 예산이라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187조 원이면은 대략 40%잖아요. 이거를 지금 어디서 지금 돈 없다고 난린데 정부가. 그 187조 원하고 500조 원 예산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 뭐 부모고 예.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 없이 너한테 매달 준이라 너한테 매달 10만 원씩 줄게. 예. 용돈이야. 10만 원씩 조건 없다. 그런데 대신에 예. 딴 사람한테 용돈 받아서 벌면은 그 중에서 30%는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30만 원을 딴 사람한테 받아오면 10만 원 내야 돼요. 예. 10만 원 내고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보다 덜 벌면 한 5만 원 내고 5만 원 부모한테 주고 대신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5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기본소득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다 줘요. 일단은 다 주는데 내가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해요. 소득이 발생해서 그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세금의 형태로 국가에 그렇죠. 내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세금의 형태로 내는 거고. 이미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소득세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뭐 돈을 많이 벌면은 국가에 많이 내고 있죠. 다만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 낼 정도로 뭐 소위 말하는 면세 조항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뭐 이제 뭐 물론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재정 문제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특히 저희가 개발한 예. 국민기본소득제. 예. 이것은 소득세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소득세를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율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 뭐 35%, 42%막 3억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막 올라갑니다. 예, 그럼 누진제니까 그분들은 게다가, 그렇죠. 누진제니까 예. 점점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그분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예를 들면 42% 세율 돼 있다면 42% 그냥 다시 토해내요. 게다가 원래 소득세도 그 전체 액수 중에서 가장 최고 이 구간에 있는 이 소득은 42% 내잖아요. 그 아래도 뭐 35% 내고. 예.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3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면 내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내는 게 훨씬 많겠죠. 잘 이해가 안 이런 가.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꼭 기본소득을 해야 되나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안 기본소득은- 되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아까 비과세 감면 얘기하셨잖아요. 예, 우리 예.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예, 예. 받으니까 좋으시죠? 너무 좋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연말정산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연말정산은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그렇죠. 물려받죠. 세금은 누가 많이 내게 될까요? 세금은요. 소득수입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연말정산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가겠죠.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 이 어려운 말로 비과세 감면이라고 하죠. 소득세 예, 예. 비과세 감면 제도 자체는 고소득자를 돕는 제도인 거죠. 그런가요? 결과적으로는. 저 한 20만 원 받고 막 좋아했는데 좀 저보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몇 백만 원씩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예,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렇군요. 세율 자체가 높으니까. 예.
그죠? 세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6%라면 6%가 예. 제일 아래거든요. 예. 6%라면은 6%만큼 공제를 받잖아요. 소득 공제를 받을 때. 예. 내가 뭐 100만 원 어디 의료비를 썼어요. 100% 예. 공제되면은 6만 원 세금 돌려받거든요. 예. 근데 3억 넘게 버는 사람 42%예요. 그럼 100만 원 내면은 100만 원 중에 42%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42만 원 받아요. 6만 원 받으실 때 고소득자는 42만 원. 7배 차이 나는 거죠.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그러면 소득공제를 없애고 그거를 그 재원으로 쓴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소득공제만 없애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가면 이것만 없애도 56조 2천억 원이 나옵니다. 56조 원. 2000, 그러면 네. 187조 원에서 56조면은 대략 130조 원만 더 마련하면 되네. 일단 그렇죠. 계산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요거를 쫙 나눠주면 바로 고소득자는 조금 더 내게 되죠. 비과세 가면 없어졌으니까. 근데 저소득자는 더 받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 효과가 좀 더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소득공제를 통해서 다시 돌려주는 게 개인에게는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부의 재분배에 있을 때는 덜 효율적인데 이 30만 원이든 뭐 얼마든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주는 개념으로 하면은 조금 더 부자는 그렇죠. 좀 덜 받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받음으로써 재분배 효과가 좀 더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큰 효과죠. 게다가 예. 기본소득 자체도 과세를 할 수 있어요. 30만 원 드리면은 예. 예를 들면 42% 세율 구간에 계시다면 예. 소득이 30만 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중에 42% 다시 받는 거예요. 소득세로. 근데 줬다 받을 필요 없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싹 정산되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도 상계하는 그렇죠. 거죠. 예. 거기서도 15조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한 71조 원, 예. 72조 원 가까이 나오는 예, 굉장히 예. 큰 지금 요 부분만 해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많은데 예를 들면 복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복지는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걷어요. 예. 근데 공무원이 가져가 가지고 정부 통장에 넣어요. 정부 통장에서 그럼 무슨 진흥원이나 공공기관으로 갑니다. 예. 그럼 거기서 또 보조금을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사업 이런 거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그래가지고 신청서를 다 받아요. 예. 신청서에 심사위원들 막 부릅니다. 예. 저 같은 전문가들도 막 불러요. 그 네. 사람들 다 수당 주고 공무원 월급 주고 다 선별해가지고 선정되는 사람들을 드려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고 나서 이 수혜자한테 갈 때까지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은 받아서 그냥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예. 고소득자 받아서 복지수당 주는 거 똑같을 수 있는데 훨씬 효율적이죠. 그 원래 행정학이나 경제학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부의 재분배는 매우 좋은데 이거를 공무원들을 거치게 되면은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서 사실은 그냥 돈 줘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효율성이 부분도 있고. 떨어진다라는 거.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이런저런 수당. 이를테면 기초연금, 뭐 노령연금도 있고 아동수당도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설계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짠 국민기본소득제 안은 예. 생계급여 이 성격의 수당들이 있어요.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하고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가 있는데요. 요 급여들은 기본소득제도하고 상계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국민기본소득제 최저가 2021년에 30만 원, 월 3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가 저희 연구 결과인데 그러면 그냥 30만 원 주는 거죠. 모든 아동에게 30만 원. 모든 10만 원에서 아동에게. 20만 원 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네. 이때 아동수당이 아동수당 10만 늘어나죠. 원에서 30만 원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디선가는 또 누군가는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세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세금인 이제 거고요. 가져오는 거가 네. 있고. 그리고 혹시 이거보다 높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급여가. 예를 들면 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지금 50만 원 조금 넘거든요. 어려운 분들 드리는 수급자라고 그래서 보통. 이거는 그냥 두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설계는 하기 나름이고 근데 네네. 어쨌든 기본 컨셉은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만 원으로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차액으로 더 넘어가는 거는 반납을 하는 컨셉.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세금으로 어쨌든 그리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거는 30만 원을 거의 채워주는 느낌. 그런 네네네.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리고 30만 예. 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2년 뒤에 30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예. 2028년에는 최대한 65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65만 원이요? 65만 원까지 가면 대부분의 빈곤 문제는 이제 다 대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너무 생계급여도 다. 이거 할수 무슨 있습니다. 지상 나고한 북한 같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아니 우리가 지금 예. 이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에서 예. 33,000달러까지 오는데 예. 한 5, 60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예. 근데 60불 때 있던 절대빈곤이 지금도 있어요. 지난 8월에도 예. 그 아사하신 모녀 있었죠. 아, 너무 40대 가슴 어머니 아픈 너무 마음 사연이 아픈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 왜 그렇게 생기냐면 예. 계속 우리가 도와드린다는 제도는 다 있는데 예. 이 사람은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거를 계속 고르다가 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일단 다 줘서 빈곤을 없애고 번 사람들한테 걷자 이런 방식으로 재분배 메커니즘을 바꾸는 거죠. 재분배 메커니즘을 바꾼다. 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기본소득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 이재용, 이건희, 뭐, 정의선, 이런 사람한테도 기본소득을 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받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왜 줘야 되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희가 예.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또 가구별로. 해보셨나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본소득제 도입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요. 뭐 다 좋으니까 다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진실은 아닙니다. 아. 누군가는 더 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더 더 내야 내는 선이 되겠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인 예. 가족이면은 예. 한 연간 소득이 1억 4천만 원 정도 넘어가면 3인 가족의 연간 소득 1억 1억 4천. 4천만 원. 예, 예. 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동수당 받는 집이 있고 안 받는 예, 집이 예, 있고 예. 뭐 이런 뭐 어르신인 집 뭐 이런 집이 있는데 어쨌든 대략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이면은 그거 넘어가면은 더 내셔야 돼요. 가구 소득이 1억 4천이 넘는다라는 3인 거는 기준으로. 3인 기준으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애가 한 명 있고 맞벌이를 해서 두 사람이 7천만 원 이상씩 벌면은 그거는 조금씩 더 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거보다 못하면은 일단 받게 저는 받을 것 같아요. 더 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예. 제가 뭐 매우 소득이 낮기 때문에 슬프게도 안타깝네요. 예, 빨리 안타깝네요. 이게 국민 TV 커가지고 예,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국민 TV도 커야 되고 저희 뉴스톱에서도 좀 이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회사가 참 어려워서 어쨌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그 3인 기준으로 1억 4천 넘으시나요? 다들 뭐 1억 4천 넘으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쨌든 시뮬레이션은 그렇게 나왔다. 네네네. 근데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고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게. 이거는 다를 수 없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라고는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그냥 산수입니다. 아, 산수예요. 그냥 연말정산 뭐 이거 소득공제 다 없애고 그거는 데이터 다 나와 있어요. 그 소득 1% 단위로 다 구간별로 우리가 얼마나 부담하고 얼마나 받는지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확보해가지고 국세청 자료예요. 확보해가지고 얼마나 손해보는지 다 계산해봤어요. 소득별로 다 나옵니다. 가구 소득이 1억 4천만 원이면은 대략 퍼센테이지로 상위 몇 퍼센트나 되는 건가요? 대략 이게. 그 대략 인구로 따지면은 예. 한 전체의 그러니까 12, 3% 정도 됩니다. 근데 가구 소득으로는 이게 계산이 어렵고 가구 소득은 어렵고 어쨌든 개인으로 쪼개면 예. 나누기 하면 1인당 4,7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아동도 4,700만 원이라 되니까 그게 현실적이진 않은데 현실적이지 그냥 않지만 그렇게 어쨌든. 계산해 보면 아. 한 600만 명 정도 돼요. 600만 4,700만 명 이상 버는 아. 한국인이. 그러니까 5천만 기준으로 보면 한 12% 정도. 그럼 쉽게 되는 그냥 거죠. 한 상위 10% 정도는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하위 국민에서. 90% 정도는 약간 맞습니다. 더 이득을 보고 뭐 그게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이득을 보는 이런 그렇죠. 구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돈을 벌고 있다. 예. 그러면은 상위 한 30%. 아, 상위 네, 30%. 더 내야 됩니다. 돈을 아예 못 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 네. 어떻게 다들 상위 10% 살고 계시나요? 저희 돈 좀 다들 벌고 계신지 우리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뭐 표를 좀 이제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거 머리 아픕니다. 뭐 한국이 일단은 아까 전에 간단히 얘기를 드렸지만은 소득 이제 감면해 주는 게 많아서 그거를 좀 줄이면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언론에서도 굉장히 세게 공격하는 데도 있었어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좀 표를 보면서 좀 뭐 다른 나라와 한국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없었고요. 예. 오늘만 아는 현금복지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 오늘 내수가 안 풀리고 오늘 경제가 안 좋은 거지 뭐 내일이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끊어서 제가 가짜뉴스를 제가 퍼질 뻔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없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 현금 살포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비판이 있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했겠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예. 자, 법정 세율과 실효 세율 차이가 커서 잠재적인 세수 손실이 크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일단 설명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 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뭐 3억 이상 벌면 42% 저기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최고 예, 세율이고 이런 세율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것 공제, 저것 공제 다 비과세 감면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도 몰라요. 소득세 얼마 내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모르죠. 그거 연말에 정산한 결과만 아는데 연말 정산 결과는 그 세금 돌려받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낸 거잖아요. 이미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내서 돌려주는 거고 그렇죠. 더 납부하는 거는 덜 내서 주는 건데 예, 총액이 예. 얼마인지를 몰라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세율 구조가 정해져는 있는데 그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그대로 안 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를 지금 예. 그래프가 보여주고 예. 있는 셈인데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 그래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한국 그래프예요. 예. 그 맨 왼쪽이 최저소득자. 빨간색 박스로 예. 쳐져 있는 게 한국이죠. 네, 오른쪽 예. 아래 맨 아래에 예, 있는 예. 게. 이 세로축이 그 차이입니다. 법정 세율하고 실효 세율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율이라고 정해놓긴 했는데 얼마나 지금 갭이 있냐. 실제 예, 내고 예. 있는 것이. 가로축은 소득 수준, 음. 왼쪽은 저소득, 오른쪽은 고소득. 보시면은 예. 제일 오른쪽에 보니까 10억 초과라고 하니까 10억 네. 이상을 버는 분들이고 네네. 왼쪽에는 1,0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 그렇게 네, 돼 그래서 있네요. 여기 예.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예. 팩트 체크도 하시니까 예, 이런 예. 거 좀 용감하게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예. 보시면은 10억 초과 10억 이하 뭐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은 지금 숫자가 낮죠. 숫자가 낮은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차이가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세율대로 내고 있어요. 아, 세율대로 제대로. 고소득자들은 오히려 세율대로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가 굉장히 높죠. 예, 높죠. 가운데가 지금 한 3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한 2억 정도 사이에 있는데 꽤 예. 높습니다. 그리고 예, 그 예. 그래프를 다른 그래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른 예. 그래프가 왼쪽 위에부터 일본이고 그 다음에 아래가 핀란드고 그 다음에 아래가 호주고 뭐 싱가포르가 오른쪽 메뉴고 예, 예. 그 다음 아래가 뉴질랜드고 뭐 이런데요. 다 좀 평평하잖아요. 가운데 쪽이. 가운데 쪽이 예, 평평하죠. 살짝 불룩 나온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국이 좀 유독 많이 나오긴 그렇죠. 했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들, 예. 중고소득자들, 초고소득자 말고 이분들이 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세금을 얘기. 세율보다 덜 내고 있죠. 세율보다 공제 덜 많이 낸다. 받고 공제를 있어요. 많이 받는다. 교육비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 가족 있으면은 뭐 인적 공제 다 인적 받고. 공제 받고 또 큰 게 이게 있죠. 예. 저 계층이 빚내서 집을 많이 사세요. 아. 그런데 저 주택담보대출 예. 그거 다 이자 공제해주죠. 아, 그런 이자 것들도 공제. 다 있어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 한 소득 8천만 원에서 1억 5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엄청 많아요. 우리 공제제도, 감면제도 이런 것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권이 그쪽을 공략해서 이런 결과인가요? 그러면은? 그 뭐 정치권도 그럴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이거 기재부가 상당히 주도를 해온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정책을 예. 펼 때 무슨 복지 정책을 펼 때 용감하게 그 필요하면은 그 돈으로 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관료들이 이렇게 정치 이슈화 해가지고 돌파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약간씩 이렇게 빈틈을 찾아 조금씩 끼워 넣은 겁니다. 아. 세금 감면이라는 형태로. 세금 감면이라는 네. 형태로. 그러니까 뭐 아동 중요해요? 그럼 옛날에 아동 수당 도입했으면 됐거든요. 옛날부터. 예, 예. 근데 자녀 공제를 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뭐 건강보험 강화해야 되는데 건강보험 강화하는 대신에 의료비 공제를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온 게 사실은 이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정비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복지제도는 복지제도대로 또 복잡해지고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좀 복잡해요, 사실은. 한국의 세율이나 뭐 이게 공제가 복잡해서 그거 했는데 이 그래프로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좀 평평한데 한국이 많이 튀어나온 경향이 있긴 하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러니까 잘못된 조세제도도 바로잡고 부의 재분배 또 뭐 효과도 좀 더 늘리고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뭐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사실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수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이거를 막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거는 좀 겁내서 그런 것 같은데 용기가 겁을 없어서. 내서? 예, 근데 이거 사실 이 비과세 감면은 예, 예.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블룩 나온 거 꺼트려 가지고 그거를 평평하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블룩 나온 데 있는 분들이 조금 반발할 수도 있죠. 반발하게 되겠죠. 그분들이 또 상당히 생각보다 그 소득이 있는데 진보 성향의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맞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진보 성향의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 찬성할게 뭐 이렇게 이념적으로 했는데 내 소득이 줄어드는 거 보면은 약간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근데 그거 아니라도 예. 그걸 혹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세 할 수 있어요. 작은 액수로. 그럼 뭘로 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7, 80조 원 말고 다른 부분입니다. 예. 뭐냐 하면 지금 지방정부에 그냥 묶여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얼마 정말 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세계 잉여금이 69조 원이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나왔죠. 네네네. 기사가. 예. 그러니까 쓰겠다고 가져갔는데 안 예. 쓰고 통장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 말하면. 그리고 게다가 정부에서 뭔가 이 지원 정책 편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뭐냐면은 중소기업한테 1,000억 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000억 원 대출해줬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1,000억 원을 지원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받을 거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학자금 1,000억 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재단 만들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1,000억 원 넣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뽑아요. 그리고 1,000억 원은 예금 통장에 넣어놔요. 이자 받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면서 1년에 10억 원 정도 이렇게 장학금 줍니다. 이런 게 많이 묶여있는데 이거는 국민들 위해서 풀어야 되고 그것만 해도 지금 이 30만 원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간단히 그 방금 69조 원 얘기를 좀 하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재정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정부는 뭐 흑자 재정도 있고 적자 재정도 있고 그러는데 정부가 흑자 재정을 한다고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그러면 민간의 시장에서 빨아들였기 때문에 민간의 내수가 위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흑자 재정을 정부가 해버리면은.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면 적자 재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푸는데 지금 지방정부에서 지금 69조 원을 지금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의 내수가 지금 위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지난 추경이 아마 6.9조 원? 6.7조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경 6.7조 원 편성하는데도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지방정부가 69조 원이나 지금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 지금 내수 안 좋다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고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뭐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 예산안 또 얼마 삭감했다고 굉장히 치적이라고 예. 이야기하는 걸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게 무식한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왜 우리 사회에 돈이 없냐? 왜 우리는 경제 성장한다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냐? 정부가 다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정부 통장 안에 있어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껴서 뭐 이렇게 나라 살림을 잘하겠다고 하면은 세금을 덜 걷어야죠. 근데 지금 세금은 다 걷어놓고 안 쓰면 아끼는 게 아니고 부자가 자기 곳간에다가 쌀 쟁여놓고 가난한 서민들한테 안 나눠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흑자 재정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움직이는 거는 정치권을 움직여야 되고 또 재경부를 움직여야 되고 이제 관료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좀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요거를 좀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뭐 방안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바로 정부에서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근데 국민 여러분들이 아직 낯선 제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발표한 거고 저는 이게 미래 세대한테 특히 중요하거든요. 일자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좀 주도하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득 이 기본소득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조금 작은 단위에서 정책 실험을 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 실험은 필요한 게 핀란드에서는 이미 정책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뉴스톱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쓴 적도 있는데 지금 기본소득이 어쨌든 전 세계 화두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앤드류 양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미국의 민주당 후보인 앤드류 양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1,000 정도 1,000달러. 1,000달러를 지금 기본소득으로 주자. 그리고
로봇셀을 만들자.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로봇셀을 신설을 해가지고 이를테면은 그 자동화로 이득을 본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뭐 재원을 마련하자라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양 안이 저희 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요? 로봇세라고 하니까 이제 뭉뚱그려져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이 세액공제 비과세 감면 없애는 게 같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베꼈나요, 앤드류 양이? 그러면 우리 저기를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예. 저희가 더 자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자세히 들어봤고요. 아마 이 기본소득 얘기는 또 한 번 뭐 좀 얘기가 또 나오고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진짜 바쁘신 분인데 랩 2050 이원재 대표님 또 나와주실 거죠? 저 한번 그럼요. 나와서. 네, 예.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회사 뉴스톡 사무실 옆에 바로 있어요. 예, 랩 2050이. 그래서 가끔 뭐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런 처지입니다.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반갑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 30만 원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안을 제시해 주신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